일단은 하기 전에 미리 좀 가져와야 될 개념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원자 반지름. 첫 번째는 원자 반지름인데 그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져요, 커져요? 커져요. 작아져요. 그 유효핵 전하가 커져가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집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져요. 이건 커져요. 왜?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게 이쪽으로 갈 때랑 이쪽으로 갈 때랑 서로 지배하는 게 달라요. 유효핵 전하가 그냥 좀 더 영향권이 있는 거예요. 그 전자 껍질 수가 늘어나잖아. 요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게 첫 번째로 알면 좋은 개념, 사전 개념, 오늘 강의를 할 때 알면 좋은 개념이고, 두 번째는 이온화 에너지예요. 뭐 정의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를 1몰 떼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예요. 전자를 나오게 해야 되니까. 그죠? 줘야겠죠? 의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온 반지름도 볼 거야. 원자 반지름과 관련 있겠지. 왜냐면 원자 반지름에서 전자를 잃거나 얻었을 때 이온이 되고 그 변화를 보는 거잖아요. 나트륨을 대표적으로 예시를 들 수 있는데, 나트륨은 1번입니다. 전자를 28에서 하나를 더 갖고 있죠. 그걸 잃는 건데요. 나트륨 플러스가 됐다. 전자를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하나 잃으면 전자 껍질수 자체가 하나 줄어들잖아. 3개에서 2개로 줄잖아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온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지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 많이 드는 게 플루오린 예시를 많이 들죠. 플루오린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볼게. 플루오린 화이온. 음이온은 이름 붙일 때 땡땡땡 화이온 되는 건 알죠? 플루오린 화이온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자 껍질 수가 얘 같은 경우에 똑같아요. 전자 껍질 수는 동일하고 둘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영향력이 없어. 얘로는 영향력이 없고, 대신 전자 수가 늘어났잖아요. 전자 수가 증가했으니 전자 간 반발력이 늘어났을까 줄어들었을까? 증가합니다. 그쵸. 전자 사이에 그러니까 반지름은 어떻게 됐을까? 커져요. 그렇죠. 커질 수밖에 없죠. 이 정도만 사전 지식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게요. 두 번째는 물의 전기분해 할 겁니다. 물의 전기분해를 하기 전에는 전해질을 좀 넣어요. 이 전해질을 넣는 이유는 물 자체는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절대 안 통해요. 순수한 물에는 전기가 안 통합니다. 전기를 일정 정도는 통하게 해줘야 돼서 뭔가를 타는데, 그 타는 물질을 뭐라 그러냐면 전해질 을 조금 넣어서 좀 전기를 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플러스 극이랑 마이너스 극에다가 수소랑 산소를 각각 채집을 하는 느낌인데,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단순하게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마이너스일 거예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플러스는 항상 전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플러스는 전자를 원하고 마이너스는 전자를 싫어합니다. 플러스는 전자를 원한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전자를 싫어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면은, 플러스 극은 전자를 원해요. 전자를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물로부터 전자를 뺏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빼내서 지가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빼냅니다. 근데 빼는 과정에서 O2가 발생하고요, 플러스 H 플러스가 발생을 하고, 플러스 4E 마이너스. 요 E 마이너스는 전자 표시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온이 발생하고 전자는 플러스한테 넘어가요. O2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플러스 극은 전자가 많아요. 그래서 전자를 주고 싶어요. 이 과정에서 4 플러스 OH 마이너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수산화 이온이죠. EH2군요. 없었네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죠. 4, 4, 2, 4 맞네요. 결론적으로 만들어진 양이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으로 보면은 H2는 O2 플러스 EH2, 산소와 수소는 1대2 비중으로 되고, 그리고 보통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은 부피로 말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종류는 다르긴 한데 기체 반응 법칙에 의해서 부피는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똑같다 보니까 부피로 1대2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쓸 겁니다. 이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실 물을 전기분해한 거는 중학교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원소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그 성분이다 라고 할 때, 그래서 물은 원소가 아니다 라는 거 다룰 때 요거로 많이 증명을 하는데, 근데 넘어가자.
물은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을 전기 분해하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지금 보면은 얘는 지금 전자를 잃었고 얘는 전자를 얻었죠.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서로 분리가 된다. 그래서 이 결합에 전자가 관여하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데, 뭐 이미 통합과학 때도 배워서 전자가 관여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 이지한 상황이야. 이건 너무 쉬워요. 두 번째는 제가 그냥 조금 순서를 바꿀게요. 이온에 대한 얘기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이온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양이온과, 얘는 전자를 잃는 거고 얘는 전자를 얻는 거고, 그죠? 보통 양이온은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금속이 하죠. 보통 음이온은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이 합니다.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거를 다시 이름을 붙여서 88 규칙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없는 용어예요? 없어요. 이건 없어요. 288 규칙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껍질은 두 개가 최대값이고, 이거 알잖아. 우리 지난 시간에 전자배치를 배웠으니까. 첫 번째 껍질은 2개, 다음은 8개, 그 다음 8개씩 최대치가 있는데, 전자는 2 또는 28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얘네들은 매우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상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요 상태를 맞추려고 하는데, 예시를 들어보면 아까 썼던 나트륨은 전자가 몇 개죠? 11개입니다. 그럼 11개를 배치를 시켜보면 2, 8, 1이에요. 뭐가 삐삐삐 걸려요? 야가 걸리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 버리는 게 개꿀이죠. 그래서 버려요. 그러면 하나를 버리려면 다른 놈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원자간 전자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주게 되면 28이 될 거고, 그러면서 나트륨 플러스가 됩니다. 왜? 전자를 하나 줬으니 양전화 수는 그대로인데 전자만 하나 나갔잖아. 근데 원래 원자는 기본적으로 무슨 상태죠? 중성이기 때문에 하나가 나갔으니까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라고 써져 있으면 하나 잃은 거예요. F 한번 해볼까요? 플로린 전자 몇 개죠? 9개니까 이 뭐야? 이 7이야. 그럼 삐삐삐. 원장쌤 칼퇴. 뭐가 걸려? 얘가 걸리잖아. 그럼 어디서 하나 갖고 와야 돼. 전자 하나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어디서 갖고 와요. 얘 같은 놈한테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놈한테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이 팔을 맞춰요. 그러면 어떻게 돼? 전자가 하나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F 마이너스가 됩니다. 2개를 가져오면 2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이게 1쪽이면은 하나 읽고, 2쪽이면은 2개 읽고, 뭐 17쪽이면은 하나만 가져오고, 뭐 16쪽이면 뭐 2개 가져오고, 15쪽이면 뭐 3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금속이온, 뭐 금이온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개의 이온수를 가지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온 결합물. 자, 이온 결합을 할 건데, 이온 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그냥 NaCl이죠. NaCl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인데, 자, 있어요. 그리고 Cl이 있어. 근데 NA는 전자 배치 자체가 아까 말했지만 281이에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287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고 싶어? 8이 되고 싶어 하고, 얘는 뭐가 되고 싶어? 8이 되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그럼 전자가 어디서 어디 이동하면 돼?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면은 서로 평화롭죠. 전자 하나가 이동합니다. 전자가 이동을 했으니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면 이게 서로 A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럼 얘네들은 서로 전하값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N극과 S극이 서로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얘네는 정전기적 인력을 가지게 돼요. 인력은 인력인데 자석하고 좀 다른 종류의 정전기적 인력을 가져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정전기적 인력을 가지면 서로 그냥 결합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뭐가 돼? NaCl이 돼요. 그래서 소금이 완성이 된다. 규칙성을 좀 따져보자면 이런 것도 있어요. C 같은 경우에는 82거든요. 그 다음에 C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287이에요. 그지? 얘 같은 경우에는 2개가 버려져야 되잖아. 그래야 288 맞추기 편하잖아.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채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2개를 가져와요. 2개를 가져와서 여기서 여기로 전자를 2개를 이동시켜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 2개 되면 2개 이동시킬 수 있잖아. 하나하나 서로 나눠줘가지고. 그러면 뭐가 되냐? C 플러스와 플러스 CL 곱하기 2인 거야. 2개인 거야. 그렇지? 그러면 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C2 염화칼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온 결합은 합을 몇으로 맞추는 거야? 0으로 맞추는 게 포인트겠죠? 요거 포인트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전기적 성질 봐볼게요. 이온 결합물 특징. 자, 이온 결합물의 특징은 일단은 얘네들은 점이랑 녹는점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정전기적 인력 갖고 있잖아. 그치? 인력이 세서 잘 안 끓어요. 왜냐면 끓는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끓는 점 이상의 온도에서 액체 상태 물질이 열을 받아 분자간 거리가 멀어져 기체가 되는 것.
기체가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잘 안 일어나요. 너무 인력이 세서 잘 안 끓고 잘 안 녹아요. 추가 녹는 점은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 결합력이 커지기 때문에 높아진다. 만약 전하량이 같은 경우 이온 사이 거리가 짧을수록 같은 이유로 녹는 점이 높아진다. 그리고 얘네는 물에 녹이거나 그냥 녹이면, 물에 녹인다는 거는 그 용해를 시키는 거야. 오케이? 물에 녹인다는 건 용해야. 그냥 녹이는 건 융해야. 융해는 뭐야? 고체에서 백체가 되는 거죠. 전기를 가했을 때 전기 전도성을 띄워요. 전기 전도성을 띱니다. 전기 전도성을 띄는 이유는 간단해요. 원래 전기가 통한다라는 건 전하의 이동이 있으면, 흐름이 있으면 전류라고 하거든. 전하의 흐름이 있으면. 근데 전하의 종류는 크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고, 양이온, 양공, 우리 반도체에서 배우는 양공이랑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배우는 양이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음전하에는 음이온 전자, 자유전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죠. 걔네들이 녹거나 물에 녹여지면 서로 분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분리가 일어나요. 서로 좀 자유로워져. 마치 뭐처럼? 자유전자처럼. 그러면 음이온은 마이너스 D니까 플러스한테 갈 거고, 양이온은 마이너스한테 가겠지. 이동했지. 그지? 얘들 이동했지. 그럼 전류 흐른 거야, 안 흐른 거야? 흐른 거예요. 전기동성 그래서 띄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니? 염화 나트륨도 전기 분해가 가능하거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랬을 때 전기 가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NaCl 탄 물에다가 그냥 그 자극한 거예요. 소금물을 여기다 넣은 거죠. 소금물. 분리를 할 건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플러스는 뭘 원해? 전자를 갖고 싶어 해요. 플러스 극은 전자를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로부터 두 개의 전자를 뺏음으로써 Cl2라는 기체를 만들어내. 기체야 이거. G가 기체인 건 알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에선 전자를 제공할 수 있잖아. 그치? 이 플러스에다가 전자를 제공해서 NA를 만들어냅니다. 금속 나트륨, 이거는 고체입니다. 솔리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도 이온 결합에도 전자가 관여하는구나를 알 수 있다고는 하는데, 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왜 굳이 확인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굳이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아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합해져서 이온 결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온 결합을 할 시에 반발력이 있고 인력이라 할게요. 이온 결합 시 반발력과 인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이온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잖아. 전자가 있잖아.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더 큰 거를 음이온해야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플러스 값이 더 큰 거를 양이온이라고 할 뿐이지, 원자 핵과 전자들은 둘 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자와 전자는 서로 밀어내고, 핵과 핵도 서로 밀어내고, 단 핵과 전자는 서로 끌어당겨요. 얘네는 반발하고 얘네는 끌어당깁니다. 그러겠죠? 이거를 수치로 좀 표현을 했어. 근데 얘네들은 반발력도 가까워지면 커지고요, 인력도 가까워지면 커져요. 근데 그래프를 보면은 이건 에너지예요. 수치는 구체적으로 몰라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 거리예요. 이쪽으로 갈수록 먼 거야.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 간 거리가 먼 거야. 생각해봐. 그 거리는 가까울수록 인력이나 반발력이나 커지는데, 일단은 반발력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반발력은 처음에 거리가 멀면 반발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거리가 가까워지면 반발이 어떻게 될까? 점점 커지겠죠, 반발력이. 그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반발력을 플러스라고 두면 인력은 마이너스로 둬야겠지. 서로 에너지가 반대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인력은 마이너스로 둘게. 자, 그러면 얘는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얘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고,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야. 봤을 때 인력이 좀 더 영향권이 크죠? 인력이 좀 더 빨리 떨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이 풀말을 다 하고 나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풀말을 다 하고 나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가 센데, 여기서 최저를 찍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가까워지면 올라가요. 최저를 여기서 찍고, 이 지점이 가장 안정된 상태인 거야. 왜냐면은 에너지를 최대한 빼니까 안정된 상태인 거야. 위로 올라갈수록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이 지점에서 이온 결합을 형성해요. 딱 이 지점에서. 그리고 근데 너무 가까워지면은 반발력이 작용해 버리잖아. 반발력이 더 세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잖아, 올라가 버리잖아, 최종적으로. 그래서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세져서 이온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온은 그 이온 결합물 특징에서 사실 이건 좀 다뤘어야 되는데 결정이 쪼개짐과 부스러짐이구나. 쪼개짐과 부스러짐. 양이온을 플러스라고 그릴게.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그 소금 결정 같은 게 3차원으로 나오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여기를 이 지점을 이렇게를 한 칸 밀었어. 때려갖고 망치로 때려가지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밀리잖아. 한 칸 밀리잖아. 그치? 그럼 한 칸 밀렸으니까 얘네 둘은 갑자기 같은 극이 돼버렸네? 어떻게 될까? 그렇죠. 서로 반발력이 작용해서 쪼개져요. 반발하면서. 반발력 또는 청력이죠. 청력이 작용해서 서로 쪼개져요. 이게 이온이 딱딱하고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높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깨지는 이유예요. 이해가 돼요? 일반적으로 이온 결합물은 물에 잘 녹아요. 이게 애초에 녹는다고 하잖아. 근데 다 녹지는 않아요. 앙금 같은 경우에는 이온 결합물이긴 하지만 녹지는 않는, 그래서 가끔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이온 결합물이 다 잘 녹는다라는 건 틀려, 맞아. 틀리죠. 모든이라는 게 들어가면 틀린다. 이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구나. 녹이거나 녹이면 전기도성이 있지만 고체 때는 전기도성이 있어 없어? 고체는 없어요. 이거 중요한 특징입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공유 결합을 분 안에는 못할 것 같다. 이온 결합하느라 바빴네. 간단히 해볼까? 7번 공유 결합. 여기 요 칸에만 한번 해볼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하면은 뭐와 뭐의 결합이라고 하냐면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을 해요. 왜냐면 금속이 양이온이고 비금속이 음이온이니까 얘는 보통 금속과 비금속 간 결합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뭐냐면 비금속 간 결합이에요. 일반적으로 비금속 간 결합이라고 해요. 보통 금속은 전자가 좀 많아요. 전자가 많아서 전자를 다른 애한테 주거든. 얘네들의 특징은 전자가 모질라요. 항상 모자라요. 전자 부족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가 부족하니까 하는 짓이 전자를 공유해서 288을 맞추자. 얘도 목적은 똑같아. 목적은 2 또는 28 또는 88을 맞추는 거야. 우리 교육 과정 내에서 물론 확장된 경우도 있어요. 특이한 예외적 애들도 분명히 있으나 그건 지금 몰라도 되고 2 또는 28, 288을 맞추는 게 목표인데 대표적인 예시가 예시 볼게요. 수소는 전자가 하나입니다. 그죠? 수소는 전자가 하나예요. 전자가 하나인 애들을 점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두 개로 있다고 해볼게. 점 하나가 전자 하나야.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얘네들은 얘도 하나고 얘도 하나야. 그죠? 이렇게 되면은 나는 뭐가 되고 싶을까? 얘는 뭐가 되고 싶을까? 원투비 뭐가 되고 싶을까? 두 개가 되고 싶습니다. 두 개가 되고 싶고 두 개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하나씩 가져와야 되잖아. 이렇게 좀 벅찬 거야. 그래서 얘네들끼리 지금부터 전자를 공유 재산으로 두자. 이건 네 거기도 하고 내 거기도 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H를 이렇게 사이에다 두고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도 전자가 몇 개야? 두 개고 얘 입장에서도 전자가 몇 개야? 두 개가 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전자를 공유하는 건데 전자를 그럼 두 개만 공유할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중 4개도 공유를 할 수 있고 정말 특이 케이스는 6개까지도 공유를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O,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이죠? 6개죠. 그러면은 6개를 그려볼게요. 하고 결합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5, 둘, 셋, 넷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개 결합했지. 그러니까 두 쌍을 공유시켰잖아. 그럼 이거 몇 개야? 8개. 얘는 8개. 그래서 이랬을 때 포인트가 있어. 이랬을 때 봐봐. 이렇게 공유 안 하는 애들도 있지.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면 비공유 전자쌍이라 그러고 공유하는 애들 있지. 얘네들 뭐라 그러냐면 공유 전자쌍이라 그래요. 근데 공유 전자쌍은 전자 2개가 하나잖아. 공유 전자쌍 개수랑 결합 개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공유 전자쌍이 몇 개야? 한 개. 지금 결합수가 몇 개야? 하나야. 그래서 얘는 단일 결합이라고 해요. 오케이? 얘는 몇 개야? 2개지. 그래서 뭐야? 이중 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단일 결합. 얘는 이중 결합.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질소죠. 질소는 몇 개죠? 먼저 3개? 4개? 5개면 어떻게 그럴까? 그냥
이렇게 할까? 그냥 뭐 5개 그리자. 이런 상황인데 얘네들은 5개니까 3개가 필요해서 3개를 공유를 해버려요. 3개를 공유를 해보면 n 그래서 얘 입장에서도 몇 개야? 8개. 얘 입장에서도 몇 개야? 8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삼중결합이죠. 당연히 같은 원자뿐 아니라 다른 원자들끼리도 이런 결합은 가능은 해요. 당연한 거야.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를 보면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로 원자핵이랑 원자핵은 반발하고 전자랑 전자는 반발하고 원자핵이랑 전자는 서로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반발력이랑 인력이 둘 다 작용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래프가 둘이 똑같더라. 그냥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뭐 똑같아요. 그냥 여기를 기준으로 어느 지점이 있어. 항상 어느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이 공유 결합물을 생성하는 지점이고 에너지 그래프가 그냥 여기서 최저 찍고 올라간다라는 개념은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요, 이거는. 다만 여기가 이제 좀 붙지. 그래프가 좀 붙어요. 살짝 이제 리얼리즘을 해주자면 이렇게 살짝 붙어준다. 여기에서 끊고 여기에서 끊을게요. 그래서 여기를 A 지점, 여기를 B 지점, 여기를 C 지점, 그리고 여기를 D 지점이라고 하면 A 지점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못 미쳐. 얘는 그냥 순수 중성원자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0으로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좀 접근하니까 좀 이제 강화하는 거야, 인력이. 그 다음에 가까이 가니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요 지점에서 이제 결합하고 더 가면 반발력 세져서 또 올라가고. 이건 뭐 이미 알죠? 그래서 여기는 인력이 우세해요. 더 끌어당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반발력 우세해요. 이쪽부터는 또 밀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얘도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고 그치? 음수잖아 그치? 얘도 어때? 음수지. 그럼 둘 다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에너지 방출이에요. 결합은 에너지 방출이에요. 그러면 결합은 에너지 방출이니까 분해는 에너지 뭐 해야 돼? 그럼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 빼줘야 돼? 그래서 전기분해할 때 전기를 가해서 분해를 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전기분해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연결지어서 할 수 있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합에너지라고 해서 이거는 정의가 있어요. 기체상태의 분자 1몰, 모든 게 1몰이 기준이에요. 1몰에서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을 끊어서 기체상태의 원자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즉 뭐냐면 여기서 이제 얘를 계속 예시하면 H2였잖아. H2에다가 에너지를 더해줘. 그러면은 두 개의 H 기체로 된대. 두 개의 H 기체로, 두 개의 H라고 하면 안 되고 H 따로 가야 돼. H 기체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요 에너지 값을 뭐라 그러냐면 요 에너지 값을 좀 역설적인 게 이거는 분해를 하는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떨쳐놓기 위한 에너지인데 이거를 결합 에너지라고 해요. 왜냐면 반대로 얘네 결합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 값이랑 그 분해할 때 흡수하는 에너지 값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결합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기도 해요. 매우 재밌죠?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은 다중결합이라는 건 너무 쉽죠? 다중결합이라고 한다. 정말 특이한 게 배위결합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배위결합인 게 뭐냐면 아까처럼 어떤 상황이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 여기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면 가끔 정말 특이하게 H 플러스 같은 양성자들이 정말 얌체같이 여기에 들러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는 전자가 없잖아. 근데 두 개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 아니야, 얘도. 그래서 여기에 들러붙어가지고 이렇게 붙는 거를,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배위결합이라 그래요. 되게 특이하죠? 이런 걸 배위결합이라고 해요. 됐어요? 그 공유결합 물질의 분자 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너무 쉬워서 그냥 쓱 읽어보면 될 것 같고, 결정은 부스러짐이 있어요. 분자 결정은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요. 공유결합은 같은 경우에는 분자 결정은 뭐 얼음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분자 결정이 있고 공유 결정이 있어. 분자 결정은 얼음,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 같이 약간 좀 입자 구조가 좀 이렇게 좀 약해. 그리고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은 다이아몬드는 안 깨져요. 석영도 안 깨져요. 근데 흑연은 깨지는 게 아니고 판판이 돼 있어가지고 긁을 때마다 깎이는 거야. 그 깎이는 거야. 그거 하나를 뭐라지? 플러레인가? 아닌데? 그 하나를 뭐라 이름이 있거든? 기억이 안 나요? 그 뭐지? 그래핀이라 그래요.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대박났지. 공유결정은 원자들이 강하게 결합되어서 공유결정,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애들, 원자들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매우 단단합니다. 이건 뻔하죠. 물에 녹을까 안 녹을까? 녹는 애들도 있기는 해. 설탕같이. 설탕 같은 것들은 물에 녹기도 합니다. 전기 전도성은 대부분 전기가 안 통해요.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은 전기 전도성이 거의 없어요. 다만 흑연은 예외야. 흑연은 왜? 자유전자가 있어서. 대부분은 전기 전도성이 없고 용해도가 없습니다. 용해성이 없습니다. 이게 다
이온에 반대예요. 이온에 반대예요. 얘는 끓는 점하고 녹는 점도 비교적 낮아요. 실온에서 대부분 그래서 액체나 기체로 존재해요. 이제 공유 결정이냐, 분자 결정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해요. 요거는 근데 읽어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교재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될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분자 결정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비교적 낮고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나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공유 결정 원자들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녹는 점이 매우 높고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대부분 다루긴 했네요. 대부분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은 와 해냈다. 다루긴 다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빨리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내가 따로 인강 찍어서 보낼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케줄도 가야 되지. 빨리 가자.